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2강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제2강 경매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매를 시작하고 싶은데 준비사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내가 딱 하나죠. 경매 시작하는 사람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이거죠. 부동산이? 자, 부동산입니다. 대부분 주거용 부동산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르네? 올라. 상승시장이라죠. 상승시장. 이럴 때 경매인들은 어때요? 상승하니까 매매가 아닌 경매로 돼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구입. 자, 한마디로 경매로 상승시장 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높은 가격에 실질적으로 이 가격으로 오르는데 이 가격대 어때요? 낮게 낙찰을 받아서 매매 시장으로 팔고 싶어 합니다. 이게 상승시장 때 사실은 일반인들은 경매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로 팔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이 시장 때는 경매 물건이 안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매 물건은 이 부동산이 상승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채무자금 소유주다.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 오르는데 경매 당하겠어요? 내가 채권자한테 줄 돈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무를 변제합니다. 그래서 상승시장은 경매 물건이 안 나옵니다. 자, 하강시장에 도래했습니다. 하강시장. 일단 왜 경매로 낙찰을 받을까요? 부동산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죠. 상승 시장 때는 오르니까 어때요? 빨리 오르기 전에 구입해서 내가 하나 실소유자로서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더 오르기 전에 하나 사가지고 더 올랐을 때 팔고 싶어 합니다. 하강 시장입니다. 하강 시장. 이때는 어때요? 물론 꼭지점입니다. 이 꼭지점. 얼마까지 오를까? 여기는 어때? 최저점입니다. 최저점도 마찬가지죠. 최저점. 과연 이 최저점인데 얼마까지 떨어질까? 이거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그 물건에 제가 이 부동산 물건은 가치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평가라는 건 토지와 건물입니다. 이게 감정가가 있는데 감정가. 내가 이 물건의 가치 가격을 알아야 이거죠. 입찰가 최고가는 얼마고 최저가는 얼마일까? 그러면 나는 입찰가는 과연 얼마를 써야 될까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이 내가 가치 가격을 알아야만이 경매에 있어서 어때요? 후회하지 않는 경매를 할 수 있다. 자, 이 후회하지 않는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요? 지금 현재 하강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물론 작년까지 해서 굉장히 올랐죠. 22년도까지는 어때요? 물론 22년도부터 조금씩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18년부터 22년 중반까지는 엄청났죠. 우리 주거용 부동산들. 이랬을 때 모든 사람이 부동산 경매로 저렴하게 받고 싶어 했지만 그때 21년 말까지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6개 나오고 6개. 22년 초에 한 3월경에 60개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하강 시장에 이제
어때요? 꼭지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러죠. 하강 시장인데 얼마만큼 떨어질까를 모릅니다. 얼마만큼. 지금 이 정도 왔을까? 기간으로 따지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월인데 이 정도일까? 더 떨어지겠네? 올 12월로 한번 평가해 볼까요? 1월이라면? 1월에서 12월까지 누가 이 하강 시장 1년이라고 기간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까 봐? 이만큼 떨어졌는데 더 바로 여기서 오르겠지? 아무도 모릅니다. 후회하지 않는 경매. 자, 여러분이 이 가치 가격을 잡을 수 있어야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부동산을 알아야죠. 부동산을. 입찰가도 알아야 되고 최저가 기준으로 입찰가. 최고가로 낙찰받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의 가치 가격을 알고 입찰가를 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경매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가장 경매 시장에서는 경매 시작 시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목표. 목적이나 똑같겠죠, 목적. 자, 첫 번째. 경매를 하는데 내가 실수요자로서 실수요자 개념으로 경매를 시작할 거냐. 어떤 내가 원하는 물건을 경매로 저렴하게 하나 낙찰받을 것인가. 이런 분들은 경매 시작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강 시장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일반 상가 뭐든지 다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분이 실수요자입니다. 두 번째,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 부동산을 경매를 시작하는데 투자 목적으로 하고 싶다. 재테크를 하고 싶다는 거죠. 부동산 재테크. 투자라는 건 재테크라고 해요. 자, 재테크로 경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1년에 몇 건을 할 것인가? 물음표. 몇 건? 한 건을 해서 투자금이 있겠죠. 투자에서. 여기서는 투자금과 건수네, 건수. 자, 내가 얼마를 가지고 1년에 몇 건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금은 얼마 있어야 될까요? 내가 낙찰받고 싶은 물건 입찰가 기준 30%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30% 실투자금 플러스 70%는 대출. 아마도 이거는 경매로 낙찰받으면 경매 낙찰 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낙찰가의 70%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1년에 몇 건을 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1억이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억이다면 1억을 한 건으로 하지 마라. 한 건으로. 그러면 어때요? 1년 기준으로 몇 건을 할 것이냐. 3건 정도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분산 투자. 자, 1억을 가지고 3천이다. 그럼 저는 3천밖에 없으면 1년에 한 건밖에 안. 그래도 분산 투자 하세요. 1,000만 원씩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천입니다. 3천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시작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3천만 원에 한 물건에 오류를 냈어요. 오류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저 물건 회수할 때까지 어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경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왜? 내가 투자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1년에 3건을 분산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 하죠. 여기에서 투자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분산 투자 3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내가 지금 가장 먼저 경매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 저희 회사로 오세요. 첫 번째,
먼저 함께 공투를 하는데 회사와 함께 하십시오. 회사와 공투. 두 번째는 동반자와 공투. 여러분 지식 동반자는 어때요? 내 배우자 또는 내 가족, 친구가 동반자가 아닙니다. 경매시장에서는 반드시 이 동반자라는 건 지식 동반자입니다. 지식이 공유하고 지식이 동일해야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할 수가 있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다 끌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존에 제 가족들한테 투자를 몇 번 해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또 물렸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느냐? 가족들한테는 또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1부터 100까지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포기해라. 그래서 제가 원금 보전해 줍니다. 원금 보전. 나머지는 소송으로 제가 합니다. 소송에 패소하면 어때요? 버리겠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안전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 경매 시장은 어때요? 우리가 경매를 보면 그 인생을 알 수 있고 투자의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최고가, 최저가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낙찰받았어요. 지금 떨어지는 하강 시장이니까. 그런데 낙찰받았던지 어때요? 더 떨어졌어. 3천이 떨어졌습니다. 낙찰가의 3천만 원이 하락된 거죠. 잔금 납부하자마자 3천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고맙다고 생각하실까요? 천만에 왔습니다. 학원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매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그게 바로 가치가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입찰가 기준으로 해서 가치가격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100% 제가 보장합니다. 이 가치가격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6에서 1년 사이에는 이 가치가격의 30% 이상 회복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물건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렴하게만 낙찰 받아가지고 최저가로 낙찰 받아서 최고가로 판다. 이게 경매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10강 무료 강의를 10강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럼 이 10강을 듣고 난 우리 회원들은 제가 말하는 경매 방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순간도 실제로 3천 하락되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분은 1도 없겠죠. 1도. 하지만 1년 이후에 그분이 학원에도 나오지 않고 저와 안전 단절 상태였는데 1년 이후에 30% 이상 회복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까요? 더 회복돼. 자기가 물건을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분과 제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냐? 형성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저를 믿고 1년 동안에 그냥 공부하세요. 낙찰받고. 그러면 어때요? 1년 이상. 그렇죠. 6개월에서 1년이면 회복한다고. 회복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더 신뢰가 쌓이겠죠. 서로가 믿음이 있어야 오래 갈 수 있고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면 어때요?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다 잘 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잘 살고 있고요. 앞으로 젊은 세대는 더
잘 살 겁니다. 편안하게. 물론 이 부분은 있겠죠. 지금 경매나 아니면 매매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 아니면 경제 생활로 돈을 벌어서 진짜 대한민국 10% 범위 안에 든다. 아니 20%로 하겠습니다. 20% 범위 안에 든다. 이 경우는 지금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20대, 30대, 2030 세대는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젊은 친구들은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말을 합니다. 가장 새로운 올라타기 쉬운 이 단계, 이거는 바로 경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매를 알면 마지막 시장이 보입니다. 경매를 알면 또 다른 부류가 또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어때요? 지금 올해 몇 년이에요? 올해 2023년 올 한 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투자의 해다. 올해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다. 아니, 성공이란 표현도 아닙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20% 범위 안에는 살아생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여러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해다. 기회의 해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한번 평가를 해보죠. 부동산이 너무 올랐어요. 오를 때는 어때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거지. 매도인들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 오를까 봐 매도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떨어지네요. 더 떨어질까 봐 못 사죠. 더 떨어질까 봐. 자, 그런데 오르니까 취득시 부동산 규제, 보유식 규제, 양도식 규제 다 잡았습니다. 부동산 세제로. 떨어지네요. 이제 완화시켜줬죠. 취득세 완화,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잡을 때와 떨어질 때 정반대의 정책을 다 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왜 부동산 투자를 못 할까요? 또 오를 수 있잖아. 또 오를 수 있잖아. 그런데 못 합니다. 이유는 왜 못 할까요? 더 떨어져서 손해 볼까 봐. 자, 경매는 떨어질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할 때는 매매 시장, 하락할 때는 경매 시장입니다. 매매와 경매 시장은 반대급부입니다. 종종 저희 지인들한테 이런 말, 안 교수는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어때요? 돈 많이 벌었겠대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성화될 때는 경매 시장은 죽습니다. 물론 100%는 죽지는 않죠.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겠죠. 한마디로 꼭 경매가 전부는 아니에요. 마지막 시장, 다른 부류 투자처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장을 알면. 자, 그래서 제가 경매를 시작하려면 여러분들은 또 마인드를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경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매 공부. 이게 지식 습득이죠. 지식 습득. 자, 이분들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 공인중개사로서 경매를 배워서 경매 전문가가 되고 경매를 한 건, 두 건 계속해서 경매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과연 상승, 하강, 과연 언제 경매를 시작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데는 가장 기본의 틀이 있겠죠. 그 기본 틀이 뭐냐? 자,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합니다. 낙찰받기 전에. 마인드의 변화라 할까요? 마인드 변화. 기본적인 이 경매 마인드를 갖춰야 돼. 경매 마인드. 첫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뭐라고 생각해라? 부동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소모품이다. 이런 마인드로 바꿔주세요.
자, 부동산은 어때요? 돈 1,000만 원 남기면 3천 떨어졌지만 제가 30% 이상 오른다 그랬잖아요. 1,000만 원만 올라도 팔 수도 있고 2천만 원 올라도 팔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낙찰받는데 수익이 된대. 내가 돈이 필요하대. 그럼 버릴 수 있어야 돼. 이 부동산이 너무 아깝고 가지고 싶지만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어땠어요? 인생 60인생, 지금은 65세까지 경제생활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해서 남는 건 딱 뭐예요? 자식 교육시키고 남는 건 집안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어때요? 소모품? 택도 없죠. 부동산은 그래서 재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경매시장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부동산은 소모품이라는 마인드를 갖추세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 이유를 점차로 알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경매 지식과 공부를 해야 될 심도 있는 공부 과정이 아닙니다. 왜 경매를 해야 되는가? 왜 경매 공부, 부동산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입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은 소모품이다 마인드를 갖추시고, 두 번째는, 자, 부동산은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이 동반자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식 동반자입니다. 지식 동반자. 세 번째, 저는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엄청난 공부를 하고 오셔도 또 저한테 오면은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 시장에서 저만큼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도 드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여지껏 편한 경매, 과연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경매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채무자 겸 소유주가 돼본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날려보고 망해도 2번이나 망해보고 이런 채무자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한마디로 경매를 접근하는 새로운 눈이 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합니다. 제 고객한테는, 회원들. 자, 채무자 겸 소유주는 누구다? 채무자 겸 소유주는 최소는 고객이다. 자, 고객입니다. 고객.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 채무자 겸 소유주는 강제집행 대상자다. 왜? 망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때요? 고객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저와 심도 있는 공부를 하면서 알아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유는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음표입니다. 네 번째, 4가지 마인드만 바꿔주세요. 제가 1강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권리분석, 등기부, 임대차, 현황상 권리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기부상에 나오는 채무자 겸 소유주의 등기부, 임대차, 현황상의 권리자들, 이런 것들을 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인을 고객화하자라는 겁니다. 이 4가지 마인드만 여러분이 조금 바꿔주신다면은 경매 시장에서 정말 쉽고 편한 경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